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앤디술 반도체 공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스펫에서 이론적인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왜 VD가 증가한데도 일정하게 흐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일정하게 흐르는지를 이제 모스펫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PN 다이오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책에 보면은 에너지 밴드갭 생성 원리,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 펑션, 그 다음에 N 타입, P 타입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PN 다이오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모스펫을 배우는 그런 순서가 이유가 있습니다. PN 다이오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모스펫을 이해할 수 없고요. N타입, P타입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왜 PN 다이오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타입, N타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밴드갭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르미 디락 분포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PN 다이오드. PN 다이오드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역바이스 걸렸는데, 일단은 먼저 제로 바이어스, 전혀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은 거를 이제 이렇게 검은 선으로 그렸습니다. 검은 선으로 그렸을 때 여기 이제 당연히 바이어스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외부로는. 근데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드리프트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가 흐릅니다. 저번에 한번 그 전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요 P타입에서의 그 컨덕션 밴드의 전류는 전자의 소스는 이 밸런스 밴드의 서멀리 익사이티드, 그러니까 한 300K 정도로 서멀리 익사이티드 된 전자들이 아주 극소수에 있습니다. 10이 한 10승 정도. 근데 여기 이제 정션 부분에 만나면은 이런 엘렉트릭 필드를 만나기 때문에 엘렉트릭 필드를 만나는 순간 바로 확 지나갑니다. 드리프트. 그러니까 전장에 의해서 그냥 끌어 당겨지는 거죠. 예. 자유 낙하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 10에 10승 정도 아주 극소수의 드리프트 커런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까만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N타입 같은 경우는 이 N타입 소스, 그러니까 그 도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그 페르미 디락 분포에 의해서 그 컨덕션 밴드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형성이 그 위로 이제 에너지 유닛을 가지고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배리어를 넘는 그러니까 여기 배리어를 넘는 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자들 전체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를 갖고 있고요. P타입 같은 경우는 전자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당연히 잉크가 물을 봤을 때 팍 퍼지고 싶은 것처럼 요 전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 소스가 이 P타입을 바라봤을 때 나 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 확산 전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 배리어 때문에 전부 다 흘러가지 못하고 이 배리어를 넘을 수 있는 극소수의 전자들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고 이쪽으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릅니다. 아주 극소수만.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컴펜세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쇄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제로 바이어스를 봤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역바이어스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역바이어스는 이제 그 제로 바이어스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여기 역바이어스, 그러니까 이 N타입에다 플러스 바이어스를 넣으면 에너지 유닛이 확 떨어집니다. 네. 여기 전자 에너지 유닛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배려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면서 이 전자가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줄어듭니다. 거의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한 그 드리프트 커런트, 그러니까 여기 서멀리 익사이트된 전자만 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평형 상태가 깨집니다. 제로 바이어스는 요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가 일치했는데, 서로 상쇄되면서 일치했는데, 이게 거의 없어지니까 요 드리프트 커런트만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바이어스를 점점 더 커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이쪽에서 흘러가는 전자는 거의 없고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죠. 그냥 여기 바뀐다고 해서 여기 지금 서멀리 익사이트된 그 전자의 수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0K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론 400K면은 더 많은 전자들이 올라가서 여기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에 해당되는 기여하는 전자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300K라고 이제 일정했기 때문에 이 역바이어스를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그 드리프트 커런트, 일정한 드리프트 커런트 쭉 흐릅니다. 물론 굉장히 큰 역바이스를 가면은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겠죠. 예, 일어나는데 아무튼 일정한 전류가 어느 구간 동안은 이제 흐른다라는 거를 인지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세추레이션 커런트가 왜 모스펫에서 흐르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모스펫에서 그 어떤 그 기본 동작 원리입니다. 자, 여기 게이트가 있고 소스 드레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스 드레인에 바이어스를 걸지 않고 일단 게이트에 바이어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볼트를 걸었다. 3볼트를 걸면 3볼트에 해당되는 만큼의 전자들이 쫙 여기 몰려듭니다. 여기는 이제 뭐 P타입 바디고 P타입 바디에서 마이너 캐리어가 이쪽 전자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렇게 여기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쫙 몰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 밴드가 가진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그냥 어큐뮬레이션만 되겠죠. 네. 3볼트 걸면 3볼트에 해당되는 전자들이 몰릴 거고요. 5볼트를 걸면 5볼트에 해당되는 더 많은 전자들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널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소스하고 드레인에 어떤 바이스를 걸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여기에 어큐뮬레이션, 그러니까 몰리기만 하지 전혀 뭐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가 않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은 VTH는 0볼트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소스하고 드레인이 바이어스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볼트를 걸었다고 한번 가정하시죠. 5볼트를 걸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그라운드니까 이제 0볼트고요. 여기 만약에 1볼트를 걸었다. 그러면 소스하고 이 게이트의 그 전압 편차는 5볼트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하고 게이트의 전압 편차는 4볼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평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전압 편차 5볼트이기 때문에 5볼트만큼의 그대로, 원래 5볼트만큼의 그대로의 전자들이 몰려 있을 거고 1볼트를 걸면서 드디어 이 전압 편차는 4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4볼트만큼에 해당되는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2볼트로 올리면은 5볼트, 2볼트니까 3볼트에 해당되는 만큼에 해당되는 힘으로 이제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여기 채널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VTH 0볼트입니다. 5볼트에 여기 드레인에 5볼트를 걸면 드디어 전압 편차는 0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대로 이제 5볼트가 되는 거죠. 전압 편차가 5볼트가 되고, 그래서 5볼트만큼의 그 전자들이 몰려 있고요. 5볼트, 드레인에 5볼트를 걸면은 0볼트이기 때문에 0볼트, 그러니까 거의 뭐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뭐 전자가 이제 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핀치업, 딱 꼬집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지점 뭐 이런 걸 이제 핀치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는 핀치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제 6볼트를 걸었다 또는 7볼트를 걸었다 그랬을 경우에 자, 드디어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뭐 8볼트를 한번 걸어 보시죠. 뭐 8볼트 걸려진지 모르겠지만 8볼트를 걸면 여기 5볼트입니다. 그러면은 핀치업은 어디냐면은 정확하게 여기 5볼트 되는 지점이 핀치업이죠. 왜냐하면 5볼트에 비해서 여기 지금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편차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면은 8, 7, 6, 5 이 5볼트 되는 지점이 이 채널 중간 어디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채널 중간 어느 정도가 이게 굉장히 좁아졌다 그러면 채널 모듈레이션에서 전류가 더 흐르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여기서 핀치업 포인트가 이게 변한다. 8, 7, 6, 5 이렇게 해서 핀치업 포인트 변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디프레션 영역이 됩니다. 왜 디프레션 영역이 되느냐? 여기는 5볼트고 여기는 8볼트 아닙니까? 자, N에다 8볼트를 걸고 여기는 마치 P에다가 5볼트를 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0볼트면은 여기가 3볼트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마치 역바에서 그린 것처럼. 자, N에 3볼트, P에 0볼트. 5볼트, 8볼트지만 뭐 그걸 노멀라이즈 하면은 0볼트, 3볼트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역바이스처럼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PN 다이오드에서 디프레션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디프레션이 생기는 겁니다. 디프레션이 생기면서 여기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엘렉트릭 필드가. 예. 그 PN 다이오드 역바이스 걸린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엘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확 끌려가게 됩니다. 네. 뭐 채널 모듈레이션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여기로
흘러가는 엘렉트릭 필드에서 흘러가는 전자의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OSFET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는 이렇게 역바이어스가 이제 걸렸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